성공은 반드시 단서를 남긴다. 스스로 결정한 단 하나를 위해 노력하는 레고스가 되어라.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증거는 사방에 널려있다. 자세히 살펴보기만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산업의 핵심이 되는 하나의 제품. 놀라운 성공을 거둔 기업들이 항상 스스로를 가장 유명하게 만들거나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준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샌더스 대령은 하나의 치킨 조리법을 가지고 KFC를 시작했다. 아놀드 쿠어스는 1947년부터 1927년까지 하나의 양조장에서 만든 단 하나의 제품으로 1500%라는 경이로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인텔의 이익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어떤가? 말하지 않아도 알리라 생각한다. 단 하나의 힘을 통해 남다른 성과를 이끌어낸 기업은 수도 없이 많다. 때로는 기업이 만드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대로 팔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구글을 예로 들어보자. 그들이 가진 단 하나는 검색이고 그것은 그들의 핵심 수입원인 광고를 가능케 한다. 스타워즈는 어떤가? 스타워즈가 가진 단 하나는 영화인가 아니면 관련 상품인가? 관련 상품이라고 답했으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스타워즈가 지금까지 캐릭터 광고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약 100억 달러에 달하지만 총 6편의 영화로 벌어들인 수입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가진 단 하나는 영화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돈을 벌어다 준 왕구나 관련 상품은 애초에 영화가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답이 언제나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 하나를 찾는 일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 기술 혁신, 문화적 변화, 심화되는 경쟁 등으로 때로는 한 기업의 단 하나가 진화하거나 바뀌어야 하는 순간도 온다. 성공적인 기업들은 이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가진 단 하나는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일이 멈추지 않는다. 애플은 훌륭한 단 하나를 또 다른 것으로 바꾸는 동안에도 단 하나의 힘을 유지시킨 완벽한 사례다.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애플의 단 하나는 맥 컴퓨터에서 아이맥, 아이튠즈, 아이팟, 아이폰을 거쳐 아이패드로 바뀌었다. 그리고 아이패드는 벌써 제품의 생산 라인 가장 꼭대기에서 선두자리를 노리고 있다. 새로운 황금기가 조명을 받는 동안에도 다른 제품들의 생산이 중단되지 않았고 새 상품으로 전락하지도 않았다. 현재 단 하나가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과 기능으로 화제를 모으는 동안에도 다른 제품들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은 애플 제품군 전체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업이 자신만의 단 하나를 갖게 되면 사업 자체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 지금 당신의 회사가 가진 단 하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그것을 알아내는 일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다. 혼자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단 하나라는 개념은 단순히 물건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개념을 사람에게 적용해보면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월트 디즈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야간과정을 들으며 학교 신문사의 만화가가 되었다. 졸업 후 신문사에 들어가 만화를 그리고 싶었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했자 사업가 겸 은행가였던 그의 형 로이가 월트 디즈니를 아트 스튜디오에 취직시킨다. 그는 그곳에서 애니메이션을 배웠고 그때부터 애니메이션 만화를 그리게 된다. 월트 디즈니의 한 사람은 바로 형인 로이였다.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에게 있어 한 사람은 첫 소매점인 벤 프랭클린 가맹점을 시작할 수 있도록 2만 달러를 빌려준 장인 롭슨이었다. 롭슨은 월튼이 첫 번째 월마트를 열었을 때 매장 확대를 위해 건물 시인에게 몰래 2만 달러를 지불하기도 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는 최초의 멘토 막스 칼보드가 있었다. 10살 먹은 아인슈타인에게 수학과 과학 그리고 성학의 핵심 개념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그였다. 막스 칼보드는 어린 아인슈타인을 지도하는 6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그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도 했다. 혼자 힘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프라 윈프리는 아버지 덕분에 그리고 아버지와 시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그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워싱턴 포스트 매거진의 지를 내쓴 기자에게 그녀는 아버지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그녀를 도와준 사람은 처음 맺은 근로계약과 관련해 조언을 얻으러 갔다 만난 변호사 겸 에이전트 겸 매니지 겸 금융 조언자인 제프리 제이콥스였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단순한 출연료를 대가로 일을 하지 말고 직접 사업을 시작해보라고 제안했고 결국 그 일을 계기로 오프라 윈프리 하포 프로덕션 주식회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회사 사람들은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서로의 음악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음악 녹음 스튜디오에 조지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역대 최고의 음반 프로듀서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마틴은 비틀즈의 여러 앨범의 광범위하게 참여했고 5번째 비틀이라고도 불린다. 마틴의 음악적 전문성은 비틀즈가 다듬어지지 않은 재능과 그들이 원했던 음악적 결과물 사이의 틈새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 음악에 들어가 오케스트라 연주와 기악 편성뿐 아니라 초기 음반의 수많은 키보드 연주는 거의 대부분 마틴이 작곡하거나 연주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누구나 자신에게 최초로 영향을 끼치고 자신을 훈련시키고 혹은 관리해준 가장 중요한 단 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누구도 홀로 성공할 수 없다. 누구도. 더 큰 성공으로 이끄는 하나를 향한 열정. 놀라운 성공담들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단 하나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잘나가는 기업 혹은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삶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열정과 기술 속에서 또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열정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단 하나를 향한 강렬한 열정 또는 단 하나의 특별한 기술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들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끌었다. 때로는 열정과 기술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기도 한다. 그 두 가지는 언제나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인상파 화가 중 한 명인 페이트 매치스는 매일 한 장씩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림을 향한 열정을 기술로 그리고 마침내 직업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여행 가이드 안젤로 아모리코는
조국을 향한 열정과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은 욕구에서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았고 그것이 결국 사업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놀라운 성공담은 대체로 이런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무언가를 향한 열정은 곧 어마어마한 양의 연습이나 노력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쓰인 시간은 기술로 축적되고 기술이 나아지면 결과 역시 나아진다. 더 나은 결과는 보통 더 많은 즐거움을 불러오고 그러면 다시 더 많은 열정과 시간이 투자된다. 탁월한 성과로 나아가는 선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길버트 투어분리가 가진 하나의 열정은 달리기였다. 길버트는 브룬디의 성가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했던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브룬디 전국 육상대회에서 400m와 800m 부분의 우승자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열정은 그의 목숨까지 구해주었다. 1993년 10월 21일 후트족이 길버트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침입해 특지적 학생들을 수탁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자리에서 살해되지 않은 학생들은 근처 다른 건물로 끌려가 잔인하게 폭행당한 뒤 산채로 뷰를 태워졌다. 9시간 동안이나 불타는 시체들 사이에 묻혀있던 투어분리는 빠른 달리기 실력으로 그곳을 가까스로 탈출하여 병원에 숨을 수 있었다. 그는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다. 투어분리는 이후 미국 텍사스를 이주했고 계속 육상 경기에 참여하며 기술을 갈고 닦았다. 에블린 크리스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그는 미국 장거리 육상 선수가 되었고 전미 육상대회에서 통상 6번이나 메달을 땄다. 졸업하고 오스틴으로 이사하기에는 그곳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육상 코치가 되었다. 이후 그는 브룬디의 우물을 파주는 사업을 펼치는 가재재단을 공동으로 창립했다. 이 재단에서 개최하는 모금 행사 중 가장 중요한 오스틴 시내에서 진행되는 달리기 행사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물을 찾아 달려라이다. 언젠가 달리기라는 주제가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운동선수에서 생존자로 대학 선배에서 코치로 다시 자선단체로 달리기를 향한 길버트 투어분야의 열정은 기술이 되었고 이것은 다시 직업이 되었으며 이는 또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중한 자원을 전달하게 되었다. 오스틴의 레이디버드 호스 주변을 따라 달리는 다른 주자들에게 그가 보내는 미소는 하나의 열정이 어떻게 하나의 기술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합쳐져 놀라운 삶의 불꽃을 지피는지 잘 보여준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 단 하나의 정신이 계속되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본적인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에게도 나타냈고 간절히 원한다면 당신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단 하나를 자신의 일과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성공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현명한 일이다. 삶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칙. 단 하나의 원칙을 통해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을 딱 한 명 꼽으라면 나는 빌 게이츠를 택하겠다. 고등학교에 다닐 당시 그의 한 가지 열정은 바로 컴퓨터였고 이것은 다시 하나의 기술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이어졌다. 고등학교에서 그는 한 사람, 폴 앨런을 만났고 그는 빌 게이츠에게 첫 일자리를 제공한 것은 물론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할 때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들이 단 한 사람, 에드 로버츠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에드 로버츠는 하나의 컴퓨터, 즉 IT와 8800이 필요한 컴퓨터 코드를 쓸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 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기회는 딱 하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단 하나의 일을 통해 첫 발걸음을 떼었다. 그것은 바로 IT와 8800에 필요한 베이식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로 빌 게이츠는 15년 연속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은퇴한 후 자신의 길을 이을 CEO로 대학교에서 만났던 단 한 사람인 스티브 발먼을 선택했다. 발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30번째로 키운된 직원이자 그가 고용한 최초의 관리자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빌과 그의 아내인 멜린다 게이츠는 그동안 모은 재산을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을 쓰기로 했다. 모든 세상은 똑같이 가치를 지닌다는 신념으로 그들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진 재단을 설립했다. 바로 건강과 교육처럼 정말로 풀기 힘든 문제들을 위해 노력하는 재단이었다. 이 재단의 후원금 중 대부분은 단 하나의 프로젝트, 바로 빌과 멜린다의 글로벌 헬스 프로그램에 투자되었다. 그 야심찬 프로그램의 목표는 단 한 가지,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 가난한 국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위해 그들은 단 하나의 목표, 가장 심각한 치사율을 보이는 전염병을 근절시키는 것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들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백신 개발이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건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도구는 백신입니다. 매우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돈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들은 수없이 이어진 질문의 길을 따라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빌과 멜린다 게이츠는 단 하나의 힘이 얼마나 큰 한 가지 보여주는 신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빌과 멜린다 게이츠는 단 하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상증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고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그야말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다. 신기술과 혁신을 통해 기회는 사방에 넘쳐나고 가능성은 무한해 보인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동시에 그만큼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러한 풍요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인해 우리는 과거 조상들이 평생 동안 받아들였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와 선택지를 하루 동안에 받아들이고 그에 파묻혀 살고 있다.
이에 어찌할까 모르고 서두르다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시도하면서 너무 적게 성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통하는 기름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문제는 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수한 선택들 중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고려야 하는 말인가? 어떻게 해야 최고의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단 하나의 원칙을 따라 살면 된다. 1장에서 언급한 컬리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성공의 심에는 단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바로 그 단 하나가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다. 다양한 연구 결과와 현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공을 위한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방법이다. 물론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하기 어려울 뿐이다. 그러면 단 하나의 정신이 진정 어떤 효과가 있는지 솔직하고도 진심 어린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만든 헛된 믿음과 잘못된 정보들, 즉 성공에 대한 거짓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고 나면 열린 마음과 신념의 자세로 단 하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